(2월 28일) 금요일 글로벌 비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과 뉴스들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오늘은 저희 글로벌 비트를 애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가 전해드려야 될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쉽게도 글로벌 비트를 오랜 시간 함께해준 유정 앵커가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정보 잘 전달드리기 위해서 매일 아침 문을 열었는데요.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잠시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비록 저는 떠나지만 우리 글로벌 비트 제작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체린 앵커 혜림 선배님께서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정보로 좋은 방송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언제 어디서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더 꼭꼭 눌러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밤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 네. 또 우리 실력과 인성과 미모를 모두 겸비한 파트너를 잃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슬픈데요. 꼭 다시 컴백해 주실 거죠? 네, 제가 또 다시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유정 앵커가 마지막으로 말아드리는 외신 헤드라인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시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뉴욕 증시 분위기는 아쉽게도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3대 지수 보시다시피 마지막까지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는 분위기.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하고도 주가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의 연이은 관세와 관련한 발언들 시장에 추가로 부담을 가했죠. 어제 발표했던 대로 한 달 추가로 더 유예하겠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예정대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3월 4일에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기다가 같은 날 중국에는 10%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발효하겠다고 예고를 했죠. 거기다가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 청구 보험 건수 24만 2천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큰 폭 웃돌았고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증가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 둔화 시그널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는 한데 다만 머스크의 도지가 연방 공무원을 많이 해고했던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발표됐던 4분기 GDP 잠정치는 양호했는데요. 특히 개인 소비 지출이 4.2%나 늘어나면서 견조한 회복세를 견인했습니다. 이를 두고 모건 스탠리의 크리스 라킨 전략가는 최근 미국의 소비가 사그라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지표는 여전히 견고한 소비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은 내일 발표될 1월 PC 물가지수로 향하게 되겠죠. 2.6%의 상승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잘 나와준다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시장은 한층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 소화하면서 S&P 500 지수 간밤 1.6% 하락한 5,860포인트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는 엔비디아의 하락으로 인해서 2.8%의 하락입니다. 19,000포인트 선을 반납해가는 움직임,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 강행 소식에 WTI 국제유가는 2%대 상승하면서 배럴당 70달러 선을 재돌파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M7 종목들 일제히 하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엔비디아는 장 막판에 낙폭을 7% 가까이까지 확대를 했죠. 실적이 좋았지만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탓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TSMC와 AMD, 브로드컴 일제히 하락으로 진행이 됐고요. 팔란티어의 경우에는 지난주 15%의 하락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10% 이상의 낙폭을 벌리고 있는 상황. 이렇게 팔란티어의 주가가 2주 연속 10% 이상 하락한 경우는 2022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주요 기술주 이슈 먼저 모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오늘 주가 반응이요. 작년 10월 실적 발표 당시와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전문가 컨센서스보다 훨씬 높았다라는 분석과 함께 주가가 급락했었죠. 이 CNBC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지속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있지만 매출 증가의 폭은 최근 7분기 내 최저 수준이었다라고 지적하면서 주가 하락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8.5% 급락한 120달러 선까지 물러납니다. 다음은 테슬라와 관련한 뉴스 살펴보시죠. 이 캘리포니아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블룸버그의 보도입니다. 앞서 머스크는 올해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연말까지 캘리포니아에서 하겠다라고 살짝 예고를 했었는데요. 이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런칭해서 새로운 매출 스트림을 확보할 거란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가 비록 테슬라의 주가를 밀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경쟁사인 우버 하락 전환을 했고요. 리프트도 상승분을 반납해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노우플레이크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솔루션 회사죠. 4분기 실적 결과가 나왔고요. 그 결과가 양호했습니다. 매출액이 9억 8,600만 달러, 컨센서스를 크게 웃돌았고요. 특히 EPS가 30센트로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1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다소 아쉽게 발표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주가는 크게 올랐죠. 5.9% 뛰어오르면서 175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실적에 따라 움직였던 특징주들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로는 기업용 AI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C3AI인데요. 전분기 실적 결과는 좋았는데 다만 매출의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점 오늘장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C3AI의 종가 상황 9.7% 밀려나면서 23.87달러 선에 거래를 마칩니다. 다음은 아이온큐입니다. 전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던 양자 컴퓨터 대장주가 되겠는데요. 4분기 손실폭이 늘어난 데다가 가이던스 미스를 발표했습니다. 93센트의 손실폭을 발표했는데 컨센서스가 25센트였으니까 상당히 큰 손실이었죠. 그리고 현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많이 아쉬웠습니다. 주가는 17% 가까이 급락하면서 25달러 선을 반납해 갔습니다. 다음으로는 고객 관계 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죠. 세일즈포스입니다. 글로벌 점유율 기준으로 세계 1위 기업에 해당되는데요. 전일 장 마감 후에 내놨던 실적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100억 달러의 매출액, 2.61달러의 EPS, 매출 미스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가이던스 역시도 컨센서스를 밑도는 수준으로 발표되면서 간밤의 주가는 3.9% 급락세를 기록합니다. 295달러 선 가리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던 종목 한 가지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로 유명한 모더나가 되겠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뉴스가 전해짐에 따라서 주가 역시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7.4% 낙폭을 확대하면서 31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합니다. 특징주 모두 확인해 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엔비디아의 깊은 낙폭도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그리고 이렇게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꼽히고 있습니다. 우선 이 노동 지표를 먼저 살펴보면요. 매주 목요일에 공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앞으로 더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위험까지 고조됐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2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전망치인 22만 1천 건을 상회했고 직전주 수정치에도 웃도는 수준입니다. 다만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6만 2천 건을 기록해 직전주와 시장 예상치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네, 우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수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전주 대비 2만 건 이상 상승했고요. 예상치도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시점에서 21만 건을 기준으로 살펴보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었는데 24만 건을 상회하면서 올 들어 최대치, 특히나 넉 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지표에는 아무래도 올해 초부터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해당 여파가 확인된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사실
그리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측에서는 매년 연초에 이렇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자극을 받기 때문에 해당 지표에 대한 영향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표에서 조금 더 주목해 볼 부분은요. 앞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당분간은 자극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었는데요. 최근에 도지 측에서 정부 효율부 측에서 앞으로도 대규모 감원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경고한 바가 있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그러한 여파가 이 지표에 묘사될 것이다, 포함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정부의 수치는 일주일 후쯤에 또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인원 감축이 어떻게 이뤄지게 되는지 그부터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영향도 저희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뿐만 아니라 간밤에 나왔던 4분기 GDP 증가율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됐다는 점이 확인이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갈 때 이렇게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 지표를 어떻게 소화하게 될지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빼놓을 수가 없는 간밤이었죠. 장 초반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증시에 좀 압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시장이 더 우려하는 부분은 트럼프 정부가 오락가락하면서 방향을 잡지 않는다라는 부분인데요.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합성 마약 문제가 해결 또는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유예 중인 25% 관세를 예정대로 3월 4일에 집행하고 같은 날 중국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내 SNS에 올린 글에서 상호 관세에 대해선 4월 2일부터 부과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지난달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1개월가량 유예할 것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부과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간밤에 다시 한번 3월 4일에 멕시코와 캐나다를 향한 관세를 재확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국에 대해서는 10% 추가 관세 강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이렇게 된다면 3월 4일에 얼마나 큰 혼란이 빚어지게 될지 시장이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국을 향해서 10% 부과를 콕 집었다는 점에 중국이 더 강한 보복 관세로 대응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점에 시장이 조금 더 혼란스러웠던 부분은요. 이 트럼프가 이러한 발언을 하기 몇 시간 전에 캐비넷셋 위원장이 모든 국가에 대한 관세 정책을 4월 1일까지 나오는 지표들을 좀 더 고려해보고 그 이후에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조금 안도를 시키다가 이내 이렇게 강력한 의견을 내면서 도대체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가야 하는 것이냐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양국이 그 전까지 어떤 의견을 낼지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트럼프가 강력한 기세를 내비치는 것은 그 해당 국가에 대한 압력이다. 압력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월 4일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그 안까지 충분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확장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죠. 이 데이터 센터 확장은 단순한 시설 확장을 뛰어넘어서 AI 기술을 잘 가져가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폭발하고 있는 수요에 발맞춰서 여러 기업들이 확장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노력한다라고 한다면 금융업계, 투자업계에서도 이 AI 인프라 투자를 위한 발맞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메타 데이터 센터에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메타 플랫폼의 미국 내 데이터 센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약 35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패키지를 주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아폴로가 자금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지금 논의는 초기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메타는 현재 2025년까지 1기가와트 규모의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당분간은 더 강력하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가득하죠. 이러한 가운데 이 AI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의 자금이 필요로 합니다. 수천억 달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각 기업들이 강력한 투자 금액을 요하게 되겠죠. 그런데 간밤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아폴로 매니지먼트가 메타에 자금을 좀 조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폴로가 해당 투자 금액의 상당 부분을 조달을 하고
배분하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배분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아직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양사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번 움직임이 메타가 확실히 AI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시킨 거로 보여지는데요. 메타가 올 초부터 이 6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대규모 신규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AI 인력을 충원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혀온 바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자금 조달이 성공적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메타가 다른 경쟁사 대비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사실 메타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측의 의견도 살짝 가져왔는데 역시나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AI 인프라 투자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 내에서 투자가 어떻게 이뤄지게 될지, 투자금을 누가 먼저 잘 받아서 경쟁력을 가져가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인공지능 발전이 곧 기술뿐만 아니라 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술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단연 눈에 꼽히는 움직임이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관계죠. 어떤 나라가 더 경쟁력을 가져가느냐를 두고 정말 이목이 집중된 상황인데요. 이 중에 간밤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반도체 수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이 더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 중국에 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첨단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제한을 완화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수출 제한은 이스라엘 등 동맹국에 불리하고 미국 기술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확장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러한 수출 통제가 역으로 AI 경쟁에서 중국을 더 유리하게 할 수 있으며 미국 기술 기업에 충분한 공급이 없으면 일부 동맹국도 중국 시장에 의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에 임기가 마치기 얼마 남지 않아서 이렇게 강력한 수출 규제안을 내놓은 바가 있죠. 여러 국가를 등급으로 남기고 심지어 3등급인 중국과 관련 기업들은 수출 완전 금지 그리고 부분 규제안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미국과 가까운 나라까지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중국에게 유리한 방안이다라고 하면서 해당 조치를 완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이러한 규제에 맞서서 미국은 오히려 믿을 수 없는 나라다라고 하면서 미국 대신 중국이 AI 인프라 투자 분야에서 더 나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 국가들을 좀 유혹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중국에 유리하고 미국이 힘을 더 잃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엔비디아 역시나 이러한 수출 규제는 지나친 개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어느 정도 이러한 수출 규제를 완화시킬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AI용 반도체 수출 제한을 강화하고 수출 통제를 간소화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서 정말 수출 간소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가게 될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미중 간의 갈등이 AI 시장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수출 규제를 중국을 향해서 하니까 중국이 자체 경쟁력을 계속해서 키워오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에 반증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딥시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딥시크가 본격적으로 공개가 된 지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딥시크가 공개한 이후에 글로벌 AI 시장의 경쟁은 더 고조되기도 했고 미국의 긴장감도 강력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러한 경쟁 구도는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딥시크 측에서 최근에 예정보다 더 빨리 R2를 공개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국을 좀 압박한 바가 있는데요. 간밤에 오픈 AI 측에서는 챗 GPT 4.5를 출시하겠다. 이 모델은 어떠한 다른 경쟁사보다 더 뛰어난 모델일 것이고 지금 가장 지식이 풍부한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경쟁력과 발맞춰서 미국 기업들도 더 정교한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 기업들이 어떠한 기술을 공개하느냐, 그리고 이에 따라서 각 국가가 얼마나 경쟁력을 가져가게 되느냐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